나의 애독서. 글을 읽는 목적은 때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를 것이다. 혹은 심심파적을 위한 오락으로 글은 읽혀지기도 하고, 혹은 주로 지식을 넓히려는 목적에서 읽혀지기도 하고, 또 혹은 단순히 지식을 넓히려는 목적에서가 아니고 밖으로부터 또는 안으로부터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글은 읽혀지기도 한다. 심심파적으로 읽거나 지식을 증진하기 위해서 읽거나 또는 자기의 문제 해결의 힌트를 얻기 위해서 읽거나 그것 자체로 본다면 아무런 탓할 바가 없다. 그 어느 것이든 간에 소교의 목적을 달하기만 하면 그만일 것이다. 그러나 인간 생활에 있어서 사상이나 자기의 생활 개척에 독창성을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것으로 본다면 독서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직관력과 독창력을 인간의 정신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역사적 지식이 방대하게 축적된 사상체계보다도 직관력, 말하자면 천재적 섬광에 밑받침된 독창성이 풍부한 사상을 높이 평가한 쇼펜하우에르는 그의 독서론에서 대략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직관과 스스로 사고하여 구축한 사상이 중요하다. 그러나 스스로의 사고가 때로는 가다가 막히는 일이 있다. 이때에 막힌 것을 뚫어헤치고 새 길을 개척하는 데에는 남의 경험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새 길을 개척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남의 경험을 적은 서적을 들출 필요가 생긴다. 이와 같이 독서란 스스로의 사고의 부족 혹은 벽에 부딪힌 상태를 벗어나서 스스로의 사고를 막힘없이 수행하려는 보조 수단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쇼펜하우에르의 독서관이다. 그러므로 그는 스스로 사고하지 않고 독서의 시간을 지나치게 허비하는 것은 사고력을 감퇴시키는 결과를 초대하므로 옳지 않은 일이라고 본다. 남의 경험을 기록한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것은 남의 경험을 지식으로 받아들여 지식의 굉장한 축적을 이룰 수는 있겠지만 자기의 피와 살이 섞인 산 혼담이 들어있는 산 사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 사고하지 않고 책의 내용도 별로 가리지 않고 지식욕에 끌려서 닥치는 대로 독서하거나 소위 수불석권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식으로 언제나 책을 읽는 것을 배척했다. 독서에 대한 쇼펜하우에르의 견해는 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서하는 경우에 대략 해당하는 것으로 언외의 언을 읽으며 몇 가지 지엽적인 것을 읽고 그것들의 공통성과 개적, 특성을 터득 혹은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어야 독서를 깊이 하고 옳게 한 폭이 된다. 남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 남을 모조하는 것은 독창성에 비하여 매우 낮게 평가될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서적에서 우리는 인류의 경험을 일정한 문제, 일정한 시대적 각광과 개인적 각도를 통하여 추적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에 의하여 나의 독창적 활동은 참고 자료를 공급받게 된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독서를 많이 하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 없다. 문제는 다만 언외의 언을 읽으며 밖을 보고 속을 들여다보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직관력과 독창력은 사람에 따라 강약의 도가 심히 많으며 약한 사람은 자연히 스스로 사고하지 않고 독서에 의한 지식의 정진에만 기울어지는 경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독창과 직관을 몹시 존중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나쁜 의미에 있어서의 산자전, 독립한 주체가 아니고 일 것이다. 그러나 직관력과 독창력이 심히 적어서 독서에 남아 의존하지 않으면 사물에 대한 정당한 견해를 얻기 어려운 사람은 숲을 석권하고 독서에 열중함으로써 자기의 한계의 미덕을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식을 많이 가진다는 것은 바랄 만한 일이므로 산자전적인 사람도 좋은 의미에서 높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요컨대 독서로 지식을 무한히 증진시키면서도 독창적이며 직관적인 능력을 고도로 소유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인에 있어서는 그 능력에 한도가 있으며 개인에 따라 강약의 차이가 있으므로 각자가 자기 나름으로 스스로 사고하기에 힘쓰는 한편 독서에도 가능한 최대한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인간 능력으로 보아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나의 애독서를 소개하는 것이 나의 당면한 과제인데 독서평에 너무 기울어진 듯한 감이 있을런지 모르겠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의 애독서 소개는 아마 독서평과 깊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나의 경우에도 역시 독서평은 나의 애독서 소개의 선언 혹은 전제 비슷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나의 애독서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소개해 보기로 하자. 도대체 나에게 애독서가 있는가? 애독서란 어떤 것인가? 손 닿는 곳에 책을 두고 조석으로 혹은 시간 나는 대로 펼쳐보며 애지중지하는 책을 애독서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의미에서의 애독서는 없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 책에서 크게 개발되었으며 크게 공감을 느끼며 따라서 이따금 참고히 위하여 펼쳐보는 책도 애독서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은 몇 권이 있다. 나의 전공 분야에 있어서 나에게 근본적으로 큰 영향을 준 것은 칸트이고 본질과 현상을 역사 세계에 있어서 통일할 수 있는 힌트를 나에게 준 것은 칼 야스퍼스이다. 따라서 칸트의 제1, 제2, 제3 비판과 도덕의 형이상학적 기초와 야스퍼스의 철학 제1, 제2, 제3 세 권과 그의 소저들은 나의 고마운 기억이 깃들여 있는 책들이며 이따금 그 책 속에 빛나고 있는 옥석들을 감상하며 재검토하기도 한다. 그 밖에 나는 불교의 선에 깊은 감명을 가진다. 그래서 나의 서재에는 몇 권의 선에 관한 서적이 있다. 또 예수교 성경, 그 중에도 산상교훈, 톨스토이는 산상교훈을 예수교의 진수라고 생각한 정도지만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잃어버리기 쉬운 자기를 되찾는 가장 우수한 길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명과 친근성을 느끼고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